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나에 대한 전문가로서 내가 성장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분야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부자가 되잖아. 그래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은 나에 대한 전문가가 내가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자주 느끼고, 쉽게 말해서 나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강 작가 오랜만이야. 네, 제가 항상 촬영 때 옆에는 있었지만 그렇지. 좀 최근 들어서 질문을 덜 드린 것 같아가지고 그래, 강 작가. 네, 오늘 왔습니다. 이 영상이 언제 나갈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지금 이제 찬바람 불고 이렇게 하늘은 맑고 이제 낙엽들이 지잖아요.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 네, 단풍도 많이 물들고 맞아.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날씨가 좀 쌀쌀해지고 낙엽이 지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좀 느끼는 게 외로움, 뭐 고독, 쓸쓸함 뭐 이런 거 같거든요. 작가님은 계절 좀 타시나요? 네. 나 계절 타는데? 나는 어떠냐면 봄 되면 있잖아. 네. 봄꽃이 막 피어오르잖아. 그쵸.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이뻐. 개나리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막 뭐랄까, 겨울에 단단한 그 대지의 어떤 틈을 비집고 나와서 막 피어나잖아. 나 그거 너무 이쁘거든. 그래서 난 봄 되면 그런 봄꽃의 어떤 그런 두근거림? 그게 너무 기분이 좋고, 여름에는 휴가철이잖아. 그쵸. 휴가 가서 막 뜨거운 햇살 아래에 앉아서 맥주 마실 때 나 너무 좋거든. 그래서 뭐 여름은 그래서 좋고, 가을은 단풍이 너무너무 이뻐. 그래서 단풍 속에 있으면 그냥 그 꽃잎 색깔 하나하나의 어떤 영롱함에 그냥 한 5분, 10분 멍하게 바라볼 수가 있고, 겨울엔 어떠냐면, 겨울은 막 봄을 준비하잖아. 막 잎이 다 떨어진 애들이 막 봄을 준비하려고 막 그 에너지를 쓰는 모습이 나 어릴 때 20살 때 나 막 성공하려고 막 재수생 막 시절에 막 고시원에서 공부하던 모습이 있잖아. 막 그때가 떠오르거든. 그래서 겨울에 어떤 그런 자연이 되게 기특해 보여. 그래서 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타는데, 이런 거지. 이제 우리가 뭐 계절을 탄다는 게 사실 어떤 세상의 어떤 자연의 변화에 따라서 나의 어떤 몸과 마음의 에너지가 변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변하는 것을 계절을 탄다라고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그 변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변화의 부정성이라는 속성을 딱 담아가지고 그거를 계절을 탄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계절을 탄다 할 때는 어떨 때 그러냐면, 가을이 오니까 약간 뭔가 쓸쓸하고 뭐 고독해. 뭐 또 겨울이 오니까 낙엽이 다 떨어진 그런 그 나무를 보니까 왠지 외로워. 이런 부정적 감정을 담는 것을 계절을 탄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나는 사실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계절을 타지는 않고 좀 긍정적으로 계절을 타는 것 같긴 해. 그냥 그 상황에 어떤 의미 같은 것들을 딱 이렇게 두시는 거네요. 그치, 그 상황을 즐기기도 하시고. 그렇지. 그래서 세상을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내가 좀 긍정적 사고를 많이 하잖아. 그래서 계절의 변화에도 부정적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절의 변화에 긍정의 안경을 딱 쓰고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계절의 변화가 너무 신비롭고 너무 감사해. 저는 추위를 싫어하시니까 겨울을 좀 싫어하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겨울은 또 겨울 나름대로의 어떤 매력이 있어. 제가 여태까지 작가님께 여쭤왔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작가님은 고독을 즐기신다, 고독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런 답변이 제 기억에 있거든요. 맞아.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외로움과 고독을 좀 이렇게 똑같이 보는 것 같거든요. 그 안에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똑같아. 고독을 외로움으로 보는 거는 계절의 변화를 계절을 탄다라고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야. 약간 부정성으로 그렇지. 보면은 외로움이고. 그렇지. 왜냐면 고독이라는 것은 혼자 있음이라는 상태잖아. 그쵸. 그렇지? 혼자 있는 것을 고독이라 그래.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아. 아직 계절이 변했음 그거잖아. 근데 거기에 부정적 감정을 딱 담는 거야. 혼자 있는 거에 부정적 감정을 담았을 때 그게 외로움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계절의 변화에 부정적 감정을 딱 넣으면 계절을 탄다라고 말하잖아. 똑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외로움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고독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알미 생겨. 그게 내가 혼자 있음에 대한 부정적 감정, 부정적 관점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알아차릴 수 있는 계기로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가끔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부부 사이에서도 배우자가 있는데도 외로움을 느껴. 왜 그럴까? 같이 있는 사람이 싫거나 같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같이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게 돼. 그거는 우리가 어떤 대중 속에 있어도 마찬가지잖아. 우리 대중 속에 있어도 고독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잖아. 그럴 수 있죠. 고독은 상태인데 우리는 고독을 느끼면서 외로움을 느낀단 말이야. 그는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야. 친구끼리 같이 있는데도 그 사이에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관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나와의 관계를 했잖아. 나와의 관계. 내가 나와 함께 있어주는데도 고독을 외로움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고독하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내가 나와 함께 있음을 내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이 말이야. 고독이라는 것은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그 상태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나에 대한 미움이 고독을 외로움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뭔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고독과 외로움 있잖아. 사실 내 주변에 누군가의 존재와는 무관한 이야기야. 무관하다. 그들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그들이 없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냥 착각인 거네요. 그 누군가가 옆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는 그렇지. 착각. 그렇지. 그 착각이 자신이 세상을 보는 관점이라는 거야.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어. 근데 나는 고독할 때 뭘 많이 하잖아. 혼자 있을 때나 독서는 누구랑 같이 하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혼자 책 보고 책 쓰기도 하고 혼자 달리기 러닝하기도 하고 혼자 운동하기도 하고 혼자 명상하기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혼자 하는 것들이잖아. 네. 물론 같이 있을 때도 친구들하고 식사하면서 밥 먹기도 하고 술 먹기도 하고 같이 운동하기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시간만큼이나 나는 혼자 있는 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 왜냐하면 나는 그 혼자 내가 그 시간을 보낸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자 책을 쓰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혼자 책을 읽고 있는 나를 사랑하고 혼자 러닝하고 달리기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별로 외롭지가 않게 되는 거지. 그때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혼자 즐기는 축제의 시간이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좀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 고독을 즐길 수 있는, 다른 타인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는 뭔가 실마리 같은 게 있을까라는 뭐 팁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까? 그러니까 혼자 하는 시간의 즐거움을 한번 알아보면 돼. 그러니까 혼자 하는 시간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혼자 있다 만약에 네. 혼자 있다 그러면 그냥 멍하게 넷플릭스 보지 말고 혼자 있을 때 그냥 달리기를 해보는 거야. 혼자 달리기를 해보면 그 달리기가 러닝이 주는 즐거움이 있거든. 아니면 혼자 책을 쓰거나 혼자 책을 읽으면 그 시간 자체가 즐거워. 그리고 운동을 하면 그 시간 자체가 즐거운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 그 혼자 하는 시간이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즐겁지가 않아. 예를 들어서 운동이라는 것을 그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한다면 재미가 없거든. 책을 읽어야 하니까 읽는다라고 그치, 생각하면은 그치. 책을 읽는 자체의 즐거움을 즐기게 되면 그 시간이 즐겁거든. 근데 나는 책을 한 권 읽어야 돼 라는 결심 속에서 책을 읽으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뭔가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그 시간을 보내면 그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 되는데 그 자체의 즐거움에 몰입해서 빠지게 되면 그 시간은 고독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나오네요. 그냥 해봐라는 그치. 거네요. 뭐 뭔가를 두지 말고 그치. 그냥 해보라. 그냥 하는 게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과정에 집착을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제가 이거 질문지라든지 조사를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고독만 쳐도 나와요. 고독이 필요하다, 사람들에게. 고독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도 있을 정도로 부자들은 고독함을 잘 활용한다. 뭐 이런 말도 있던데 그 고독 속에서 작가님은 무엇을 얻으시나요? 나는 나를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지. 우리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친구들하고 시간을 보낼 때는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는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 상대방을 향하죠. 상대방을 향하잖아. 네. 근데 나 혼자 있으면 그 눈이 나를 향하게 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고 어떤 느낌과 하나가 되는지를 나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이야. 우리는 늘 상대를 보지 나를 보지 않잖아. 왜? 이 눈동자가 앞을 향하지 뒤를 향하지 않거든.
안을 향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항상 밖을 보지 안을 안 본단 말이야. 근데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면 나의 안을 볼 수가 있어. 근데 사람은 사실 나와 가장 많은 시간을 100년을 나와 보내잖아 사실은. 네. 근데 나를 안 본다는 것은 나의 전문가가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인간은 나의 몸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잖아. 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정신을 가지고, 나의 생각, 감정,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내가 나의 전문가가 안 되면 서로 나를 발전시킬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메타인지잖아. 그 나를 알아가는 시간이 혼자 있는 시간인 거야. 아, 그러면은 그냥 혼자 이때 유튜브라든지 넷플릭스 그런 거 안 보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고 관찰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그렇지. 예를 들어서 혼자 있는 시간에 넷플릭스 보면 눈이 어디를 향해? 넷플릭스 넷플 앞 밖을 화면을, 향하잖아. 그렇지? 네. 근데 혼자 있는데 내가 책을 쓰거나 책을 읽어. 그러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구나라는 그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야. 작가의 생각을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댓글을 쓰거나 답을 달잖아. 그러면 내 생각을 스스로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리고 운동을 한다? 운동을 하면 막 한 내가 뭐 1km를 뛰어. 네. 그럼 심박동이 막 미친 듯이 막 터질 듯이 이렇게 뛰잖아. 그러면 아, 내 심장이 이럴 때 뛰고 있구나. 나의 심장에 대해서 한 번 더 느끼게 되고. 우리 심장 박동을 느끼는 시간 거의 없잖아. 그리고 그렇죠. 이렇게 내가 숨이 차구나, 심장이 이렇게 빠르게 뛰구나, 다리가 아프구나, 허리가 아프구나, 무릎이 아프구나, 나의 몸에 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야. 물론 명상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독서하고 운동하고 명상하는 것들은 다 혼자 하는 거잖아. 책을 누구랑 같이 읽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운동도 달리기도 물론 같이 할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난 혼자 뛰는 거잖아. 명상도 물론 혼자 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거야. 그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나에 대한 전문가로서 내가 성장하는 거야. 우리는 어떤 분야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부자가 되잖아. 그래서 가장 빨리 부자가 되는 길은 나에 대한 전문가가 내가 되는 거야. 내가 어떤 생각을 주로 하고 어떤 감정과 어떤 느낌을 자주 느끼고 쉽게 말해서 나의 성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지 세상을 긍정의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부정의 관점으로 바라보는지 내가 어떤 풍요의 렌즈를 끼고 있는지 결핍의 렌즈를 끼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감사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반대인지를 스스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이 고독의 시간인 거야. 그래서 엄청 중요한 거네. 엄청 중요하지. 그래서 옛날에 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팡스라는 책에서 그랬었어.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방 안에서 홀로 시간을 못 보내기 때문이다. 그게 그 말인 거야. 알겠습니다. 고독을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의 상황을 다시 짚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연말 연초면은 뭐 친구들 만나고 가족 만나고 그렇지. 여태까지 뭐 이렇게 같이 일했던 회사 직원들이랑도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또 가장 많이 겹쳐지는 시점일 것 같은데 이하영 작가님께 인간관계는 좀 어떤 의미? 인간관계? 네. 인간관계는 크게 세 가지야. 첫 번째, 가족과의 관계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친구와의 관계가 있고, 네. 세 번째는 세상의 그 누군가와의 관계야. 관계는 이거밖에 없어. 네. 사람과의 관계라는 게 물론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세상과의 관계도 있고 나와의 관계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인간관계라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잖아.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가족, 친구, 세상의 그 누군가의 관계인데 어쨌든 강 작가는 지금 친구 관계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친구 관계는 이런 거야. 내가 나의 성장을 가장 반추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내 주변 사람들이야. 나는 늘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내가 성장한 만큼 새로운 친구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 내가 조금 밑에 있을 때보다 내가 좀 더 성장하고 발전했을 때마다 또 다른 친구들이 내 주변에 생기게 돼. 왜냐하면 나는 친구라는 것은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을 친구라 생각한단 말이야. 전에 했던 이야기잖아. 맞아. 내가 친구가 친할 친자의 옛구자가 아니라 그냥 옛날 나의 친구라고 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친할 친자의 입구자라 했잖아.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 친한 말을 하는 사람이 친구인 거야. 근데 그 말이 비슷하다는 것은 나와 생각이 비슷하다는 것이고 그 말이 비슷하면 나와 행동도 비슷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는 친구, 그런 친구가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내 주변의 친구들도 계속 성장한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게 돼. 그런데 왜 인간관계에서 늘 같은 친구와 같은 곳에서 같은 술을 먹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나는 혹시 계속 정체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그리고 만약에 내가 성장하고 있는데 나의 친구가 바뀌지 않는다면 그거는 그 친구도 같이 성장한다는 거야. 그거는 인생의 좋은 도반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옛날에 나도 뭐 베프들 되게 많았잖아. 그 친구들하고 멀어졌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도 만나지만은 사실 추억의 시간은 한 30분 동안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거든. 한 30년 만에 만난 친구, 한 30분 동안 과거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 이후로는 이제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한단 말이야.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다르다 보면 우리는 30분은 즐겁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후로는 생각의 차이 때문에 조금 즐겁지 않은 시간을 보낼 때가 많거든. 근데 오히려 새로운 친구를 만났는데 나랑 생각이 너무나 맞아. 그 친구하고는 추억은 없지만은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맞죠. 그게 성장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래서 항상 내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행동을 하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비슷한 미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 그래서 있고 플러스 추구할 구조가 있거든. 비슷한 생각을 함으로써 내가 비슷한 미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나는 친구인 것 같아. 좋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말에 있어서 뭐 외로움, 고독함을 느끼면서 뭐 인간관계를 다시 의심해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상 하나에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이 연말 연초를 보내는 분들께 좋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강 작가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눈 마주치고 답을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종종 방문해 주세요. 알겠습니다.